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몇 달 동안 저희 개편하느라고 좀 쉬었는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필 다시 저희 세무재통 다시 출발하는 이 요즘 분위기가 시장이 굉장히 흉흉하죠. 어저께 코스피가 2,500선을 무너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많이들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먼저 도망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참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겠지만 또 몇몇 분들은 지금이 또 기회다 하면서 새로운 투자 자산 재테크가 있는지 노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요즘 분위기를 사실 반영하는 그런 주제로 새로 시작하는 세무재통 주제를 잡았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종종 눈에 띄는 게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펀드에 대해서 다들 관심 없으시잖아요, 요즘에. 사모펀드 한창 유행하던 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딱히 펀드에 관심 두는 거 이런 분들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요즘 기사화되는 상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TIF라고 타겟 인컴 펀드라는 유형의 펀드예요. 그러니까 타겟 인컴 자산이죠. 배당이든 뭐 분배금이든 월세든 뭐든 간에 매달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들 이제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리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 펀드 이런 유형의 펀드에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흉흉한 분위기에, 증시 분위기에서 일종의 소나기를 피하는 우산,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TIF 펀드로 유명한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 이 상품을 운용하고 계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본부장님을 모셔서 이 펀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다음에 전략,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컴 자산들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이런 인컴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궁금증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네. 예.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요즘에 이제 저도 기사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어요. 네. TIF 펀드라는 게 있고, 네.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인컴 네.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두고 보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게 요즘 기사화 네. 많이 돼서 최근에 나온 신상품인가? 돈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설정일이 최근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2017년 3월에 저희 회사 평생소득 TIF는 설정하고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설정 기준으로 이제 7천억 정도 7천억. 넘어가 있죠. 요즘 같은 시기에 돈이 7천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죠?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오늘 아침에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주로 이제 개인연금 펀드,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 펀드, 네, 네. 이쪽으로 해갖고 돈이 몇백억씩 들어오고 있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인기가 그 전부터 있었어야 되는 상품이고요. 엄밀히 본다면 이제 지금 기자님 말씀처럼 투자를 할 때 자본 차익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컴 수익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주식 시장은 싸게 사서 비싸게 올라가길 바라고 채권도 사실은 이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채권도 실제로 과거에 이제 지금 요 근래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금리 수준이 높아진 거지 불과 한 4년, 5년 전까지만 생각하게 되면 채권 투자해봐야 이자가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투자 자체가 싸게 사서 비싸게 되는 그 수익을 누리는 쪽에 좀 포커스가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특히 한 1, 2년 사이에 보면 금리가 뭐 오를 수도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뭐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수익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조금씩 확실하게 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좀 두려움의 어떤 공포가 조금 커진 시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반작용으로 그렇죠. 그 부분도 충분히 또 영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촬영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 TIF 펀드는 지금 운용 목적, 그러니까 인컴 자산으로 운용을 좀 안전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상품이 아니라면서요? 안전하게 운용하자라고 하기보단 예. 저희 평생소득 TIF 펀드는 연금 투자자 전용으로만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TDF라고 하는 이제 예. 요새 워낙 이제 연금 투자에서 대세 펀드이긴 한데 예. TDF는 연금을 모으기 위해서 예. 쌓아 나가는데 활용이 되는 어떤 펀드라고 본다면 예. TIF는 저희가 펀드를 출시했을 때는 이미 모아놓은 자산으로 투자하면서 연금 소득을 만들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춰져서 저희가 설계가 되어서 예. 출시된 상품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펀드가 연금 개시 전, 그렇습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습니다. 맞췄다라면 네. TIF는 연금 개시 후에 맞습니다. 은퇴 이후에 그동안 모아놨던 연금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을 하면서 연금을 조금씩 뺏어 쓸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세트죠, 둘이가 원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애 주기 전체로 보게 되면 예. 젊어서 일하는 동안은 TDF로 투자를 예. 해서 연금 자산을 쌓다가 은퇴 시점 이후에는 그럼 쌓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보면 TIF라고 하는 펀드에 넣어서 예. 연금화 시켜서 예. 은퇴 생활을 갈 수 있도록 전체 예. 설계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펀드라고 그렇죠. 원래 보시면 이제 됩니다. 공격적인 운용 수익률 자체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은 아니지만 네. 최근 증시 분위기가 네네. 작용을 하면서 네. TIF에 관심을 두고 네. 운용을 위해서 네, 안전한 네. 운용을 위해서 TIF를 찾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앞부분에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 이후에 투자 상품은 필요한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수익률이 좋으면 좋은 거지만 항상 좋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은퇴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다기 때문에 펀드 운용을 할 때는 가능하면 높은 수익률보다는 적정하게 낮은 변동성에서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나의 노후 설계를 할 때 이 펀드를 투자를 하면서 노후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평생소득 TIF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이제 부동산, 인프라 자산까지 이렇게 전체를 투자 대상으로 좀 넓혀놓은 전략이 아마 요새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자산 배분이 워낙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방어적인 성과도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투자자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게 지금 해외 혼합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네. 국내 및 해외의 맞습니다. 주식, 네. 채권, 다음에 실물 펀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의 수익 증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전 펀드, 선박 펀드, 뭐 인프라 펀드 다 가능한 다 열려 있습니다. 다 물론 이제 거죠. 현재로서는 선박 펀드라든지 유전 펀드를 담고는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뭐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저희가 실제로 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는 금융 감독이 사실 아직 펀드가 법이 많아요. 이게 제약되는 법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향후에는 그런 규제들이 좀 풀릴 수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펀드 자체를 혼합 자산으로 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뭐 요새 보면 디폴트 옵션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보면 뭐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하는 펀드에도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다 투자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보면 그 리츠 같은 것들이 자금을 조달을 해서 뭐 민간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뭐 보통주로 투자를 하든 뭐 여러 종류의 우선주로 투자를 하든 이런 경우가 많던데 그러면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상장 상품이 아니잖아요.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특정 비상장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안 됩니다. 그건 안 그거는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재까지는 아직 법상으로는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사실 연금 상품화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단 이제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들 중에서 공모로 되어 있고 리츠는 상장을 하는 이제 경우에는 투자가 다 열려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모든 유형의 상품. 투자가 다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세 평생소득 TIF라는 이 상품, 특정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평생소득 TIF를 한 두세 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쌓여있는 자산을 하나의 펀드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이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전문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산 배분 리밸런싱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킬 펀드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원 펀드 원킬 모든 게 이제 하나로 다 가능한
그런 형태 펀드라고 생각이 뭐 듭니다. 하나 여기다 다 몰빵을 해서 넣어놓으면 알아서 우리가 다 해준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 적어도 은퇴하신 분들이 투자 상품 일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한번 예. 코어로는 고려를 해봐도 되는 그런 펀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미래에셋의 TIF 이 상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여기까지고 네. 지금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네. 인컴 자산, 다양한 네. 유형의 인컴 자산들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이게 리츠 상장 리츠 같은 경우도 네. 몇 년 동안 사람들 관심에도 없다가 네. 그 지난 한 1, 2년 사이에 갑자기 막 관심이 붐업이 일어나서 네. 네. 주시장에도 굉장히 신상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네. 것처럼 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인컴 자산들에 대한 관심이 네. 네. 지금 증시 분위기뿐만이 아니고 한 1, 네. 2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인컴 자산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네.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TIF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면 이게 네. 이제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운용 쪽보다는 연금 개시 이후에 안전하게 지키면서 연금을 타기 위한 그 안정적인 운용에 포커싱이 네.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투자 상품이잖아요. 네. 자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투자 네.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 이게 쌓아가고 있는 상황,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면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네네. 연금이 개시된 이후면은 네. 당장 돈을 뺐어야 되는 상황, 연금 생활자들한테는 그 돈을 뺐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이 자산 가격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다 보면 이 투자하는데 네. 담고 있는 투자하는 자산, 편입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좀 제약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제약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펀드의 어떤 성과 변동성을 어느 정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변동성 대비해서 성과 자체가 사실 연환산으로 봤을 때는 한 4%를 예. 목표로 해서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4% 인출률 법칙이라는 또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자산, S&P 500 절반, 미국 국채 절반 정도를 투자를 하고 연으로 4% 인출하게 되면은 이 자산이 좀 소진이 안 되고 연금 소득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 자산 배분 비율이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통 4% 인출률 법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평생소득 TIF를 자산 구성을 할 때는 변동성 대비해서 성과가 한 4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자산별 어떻게 보면은 제약이 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저희 지금 현재 자산 구성 보시면은 국내 해외 채권 포함해서 한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 자산이 한 18에서 20%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글로벌 주식, 국내 주식 포함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주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한 30%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배분이면은 실제로 금융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 하더라도, 뭐 지금 기자님 말씀처럼 요 근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TIF가 조금 그나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주식도 깨지고 지금 채권도 깨지지 않습니까? 만약 주식하고 채권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산 배분형 펀드라면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박살이 났겠죠. 네. 근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 20% 정도라도 실제로는 대체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산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구나 또 이 자산이 또 반대로 리츠하고 여기 주가가 좀 약간 좋은 흐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특히 주식 시장 중심으로 안 좋을 때는 손실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펀드보다는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타겟 인컴으로 이제 인컴 중심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이 각 자산들에서 발생되는 인컴 수익이 연으로 저희가 한 3.5에서 3.8 정도가 인컴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재원 가지고도 시장이 좀 빠졌을 때는 만약에 좀 더 이제 싼 가격의 주요 자산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버퍼가 되고 있어서, 아마 뭐 일반적인 뭐 펀드, 자산 배분형 펀드보다는 조금 더 기대 수익, 시장이 좋을 땐 기대 수익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제한된 변동성 하에서는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연 4%의 이익을 계속 내면서 원본은 깨지 않는, 그러니까 4%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뭐 8%가 나왔다는데 막 이러면서
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 펀드도 저희가 연으로 매년 4%가 나는 자산이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게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한 3, 4년 정도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한 3년 정도의 기간으로 봤을 때 연환산으로는 4 정도를 충분히 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운용 전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산에서 예를 들면 네. 그 종잣돈 5억이 네.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5억의 4%를 만약에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5, 4, 20 연간 네. 2천만 원을 네네. 예, 계속 인컴 자산으로 그 은퇴생활자한테 주면서 5억 원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의 것이 평가 금액상으로 그렇게 네. 유지를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려고 그것을 하는 거죠. 목표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 정도면 거기다 국민연금 조금 얹고 뭐 다른 거에 들어가 있는 네, 퇴직연금에도 뭐든 얹으면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를 꼭 지켜야만 하겠네요. 그럼요. 일단 현재까지는 뭐 잘 하고는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 네. 해당 이 평균소득 TIF 편입 네. 비중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니까 네. 사실 요즘 다들 네. 국내 리츠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국내 리츠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네.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ETF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 리츠는 지금 매력이 떨어져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비중이 작아서 안 보이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평생소득 TIF라고 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구조가 저희가 모자형 펀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 펀드는 모펀드 중에서 부동산 인프라 재간접 모펀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모펀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펀드 기준으로는 저희 운용사의 부동산 035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블라인드 성격이 좀 많아요. 상세한 내용들을 좀 공유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타 운용사의 부동산 펀드를 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얼마 정도 인컴이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내 쪽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단 저희가 이 펀드 2017년에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엔 리츠가 없었습니다. 몇 개 없었죠. 그래서 최근에 좀 리츠가 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리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상장이 되어 있어서 뭐 공시라든지 그다음에 운용 정보에 대해서는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 대상으로는 좀 넓혀 놓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종목 상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개념이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얘기를 하면 언뜻 그러니까 미국 IT 대표 기업이니까 네. 아니 IT면은 성장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성장주 맞습니다. 저희는 그 운용 전략을 볼 때는 성장과 그다음에 안정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배분 비율의 차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모든 펀드 자체를 너무 보수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보수적인 성과에서 안정적인 성과는 인컴 자산에서 내면 되는 거고요. 단 그게 10%든 20%든 지금 현재는 이제 주식에 대한 노출도가 한 30% 정도 되니까 이 30% 정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좋은 상황이 나오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자산이 좀 소진이 되는 걸 좀 훨씬 더 늦출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는 성장 베이스 투자인 거고 인컴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인컴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배분하는 게 운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 그 아래 삼성전자가 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있습니다.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 안에 없을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투자 대상이 네. 이제 아까 대체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에 투자는 하더라고요. 네, 투자 네. 내용을 보니까. 네네. 근데 일본의 부동산,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실물 자산이든 리츠든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 리츠 그러면은 해외 리츠 그러면 일본 리츠가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저 현상 때문에 환율이 이제 일본도 굉장히 망가져 있긴 한데 사실 이걸 틈타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일본 리츠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는 건가요? 저희는 뭐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그 자산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비교 대상이 되는 타 자산에 대비해서 충분히 투자할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단 현재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엔저라는 게 사실 한 나라의 통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기초 체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엔저의 어떤 메리트를 노려서 투자를 한다는 건 다시 엔고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저에 깔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운용력이 또 판단을 또 이제 부동산 인프라 운용력이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퀘스천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요새도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실제 환율이라는 건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산의 어떤 기초되는 퀄리티만 본다면 당연히 아직까지는 핵심, 전 세계 자산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인 미국 쪽이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아까 이제 자사 상품 위주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일본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미래세 상품은 아니죠. 네,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한투 상품이죠. 아, 네. 네, 한투 상품에 이제 일본 부동산 펀드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네. 미래세 부동산 일본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안 했을 거라는 얘기인 건가요? 안 했을 그 부분은 운용력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본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어떤 그 해당 자산의 경쟁력이 검증이 됐었으니까 분명히 출시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